1번이요. 잘못해서 새끼 좀 말이야. 7번 문제. 우리나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망간의 단계를 탐사하고 있는 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놨네요. 자, 가스하이드레이트 이거는 CH4 메테인 가스를 물 분자가 감싸고 있는,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놈이 가스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어쨌든 메테인을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자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하면 망가니즈 단괴라는 이름을 쓰네요. 이건 수심 깊은 해저에서 망간을 비롯해서 니켈, 코발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금속 광물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속 광물 자원됩니다. 과거 광상이라는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네요. 기억나실까요? 화성광상, 예. 퇴적광상, 화성광상, 변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을 소개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화성광상은 금속 광물이 많다 했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망가지 단계는 화성 쪽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물속에 있던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이 모여서 쌓인 거예요. 이 망가지 단계는 퇴적광상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A가 동해 독도 해역인데요. 독도 인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200년 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함부로 채취를 못하는 이유는 워낙에 수심 깊은 곳에서 고압의 관계에 있는 놈들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취해야 되겠는지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갑자기 가스하이드레이트가 그대로 메테인 가스가 그대로 피어올라 버리면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이산화탄소 하나보다는 메테인 가스가 10배 더 큰 온실효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망의 단계도 수심 3,000m, 4,000m 이 정도 깊은 수심에 있습니다. 역시 캐내는 비용이 요걸 팔아먹는 비용보다 아직은 더 비싸서 못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B가 망의 단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되겠나요? 네. A에서 탐사하는 자원에는 온실 효과를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메테인이 있어요. B에서 탐사하는 자원은 했습니다. 금속이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재료는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한 종류의 금속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되겠습니까? 네. A, B의 탐사한 자원은 이거 고체고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것도 아까 말한 불타는 얼음이잖아요. 고체 상태에서 채굴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시는 거죠. 이해됐어? 네. 됐냐? 네. 다음 질문. 입장을 넘어볼까? 쉬운데 11번이요. 11번 문제. 이런 말고. 두 종류의 지상 망원경을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얘는 오목거울의 빛이 모여서, 그죠? 구경을 통해서 빛을 바깥으로 뽑아내네요. 이거는 반사 망원경이죠. 이 반사 망원경은 당연히 가시광선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반면 나는 뭘까요? 이건 전파망원경이죠. 마이크. 훨씬 더 파장이 긴 전파망원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A의 초점거리가 길다면 배율이 커지니까 했어요. 배율을 어떻게 쓰지? 그 저반 렌즈분의 드문 렌즈. 예, 저반의 초점거리에 대한 대물의 초점거리가 되겠네요.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배율이 작아지죠. 됐나? 네. 아, 오케이. B의 지름이 클수록 두뇌능은 좋아진다. 예, 아까도 두뇌능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두뇌능을 어떻게 쓴다고? 구경 보내기. 구경도에 파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증가하면 예, 분해는 값은 작아지고 이 작아진 게 더 좋은 거라죠. 됐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나는 가보다 파장이 짧은 놈? 아니죠. 좁하면 이게 훨씬 더 파장이 긴 놈이에요. 됐어? 네. 좀 해봅시다. 16번이요. 16번 16번 별 AB의 적위를 나타낸 지어있습니다. A는 델타 적위값이 플러스 70도입니다. 얘는 플러스 근처에 있겠네요. 네. 그지? 어쩌면 지지하는 중극성일 수도 있겠군요. B는 저기가 플러스 20도였습니다. 위도 37도 N 국방부에서 관측한 두 별의 일주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폴라리스가 있네요. 이 폴라리스가 저기가 플러스 90도예요. 고도 37도에 있겠죠. 네. A라는 놈은 플러스 70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얘와 20도 차이 나게 이렇게 일주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앉아요. 그래서 37도에서 제일 높아봐야 57도가 되겠고 낮으면 17도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최대 고도와 최소 고도의 차이는 얼마다? 40도만큼 나올 수 있죠. 네. 이해됐습니까? 별 A의 일주권은 북극성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됐습니까? 네. B의 일주권이 지면과 이루는 각을 냈습니다. 어차피 일주권은 어디에 날아가더라고? 천국의 적도 적도에 날아갑니다. 이때 지면과 이루는 각도 세타는 얼마 나옵니까? 90 위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저기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위도하고 관심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나와? 53도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한중 최고 고도는 했어요. A는 높아봐야 57입니다. 네. 북중 안에서. 반면 B는 했습니다. 남중 고도 H를 낼게요. 얼마요? 90 위도 37에 플러스 저기 20도입니다. 57보다 어때? 크죠? 이게 50, 이것만 해도 53이잖아. 73. 73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가 크다는 것은 남중보다 높아요. 근데 너무 커버리면 북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알겠어? 네. 그래서 혹 너무 커버려갖고 북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엔 중극성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별인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정리해. 아따 시간 잘 가네. 잘 가는. 어떤 별의 고도 변화를 봤습니다. 밤 12시,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다시 밤 12시. 이해됐습니까? 네. 동짓날 이 별의 행동을 봤대요. 동짓날 네. 20, 40도 사이를 움직입니다. 동짓날 이런 패턴을 봤다고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이 지방의 위도는 몇 도 n 될 것이겠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별의 적경 알파와 적이 델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왠지 선생님이랑 보면 37도 정도 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아 왠지 37.5도. 바보야. 이걸 내가 가르치고 나서 이걸 했는데 아닌가?
남중보도가 30도. 동짓날 하루 동안의 별의 고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라고 해봤습니다. 네. 그지 바로 위도와 이 별의 적gem적이 야 맞추면 수업 끝. 반성. 자, 뭐요? 맞추면 수업 끝. 찬영상 찬영아 못 맞추면 뽀뽀할 거야. 뭐라 써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앞으로 와서 봐. 공진날. 이도는 30도. 성적은 그치. 어떻겠지? 준비야 할 수 있어. 적경과 조기 좀 보여줘. 30도? 준비해서 준비할 수 있잖아. 우리의 희열을. 남중보도는 90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아저 공진날이니까 마이너스 60.5가 해주고 지금. 공지라고요? 오늘 마이너스 7.5. 오늘 동짓날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합니다. 자야겠다. 빨리 해.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 뭐 할 사람 없어?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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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너스 23.5. 33.5 자 설명할까? 아, 중기. 너도 하고 있잖아. 빨리 해. 중기랑 성윤이. 거기서 잘 나왔어. 70도. 뭐 하는 야, 거의 다 했어요. 진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진짜 거의 다 했어요. 나왔어요. 아, 표시가 안 보여. 어디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였지? 아 이걸 가르치고 설명하잖아. 그녀가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 가족이 30이구나. 할 사람 없어? 알파가 뭐예요? 적경 저위. 아하. 자 1분 안에 나올 사람 없으면 내가 설명한다. 준비가 1분. 저기가 마이너스 20인데 저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70. 어휴. 70. 저기 할수 어디다 쓰지? 90 마이너스 동지니까는 18. 아니 해자고 일단 해봐. 중기야. 저 위도가 30도에 암산하지 마. 저기가 70. 아니 알파가 뭐라고? 적경. 적경이 18치고 저기가 70도가? 아니 네. 75인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 나올 사람 없어? 아너 하나고. 그래 했잖아. 당연하지. 일단 지금 당연히 되지. 네. 나와서 설명해봐. 위로 30. 아니 근데 나와서 일단 나도 나도 풀어봐. 나가서 나도 풀어봐. 나와서 할 사람 없어요? 아 여기 있어요. 성윤이. 알게 쓰고. 근데 성윤이 위클리 제일 잘해. 너 진짜 너왜 그래? 틀리잖아. 찬혁이를 저기 레이즈는 아니라고요? 길을 터주니까. 동짓날 찍은 거래. 했다고. 아니야. 할 사람 없어? 성윤이 당연히요. 아니 나와서 하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중기 해줘. 나 해볼래. 우리의 히어로. 나 틀리면 될 거 아니고. 오케이. 틀리면 살짝 미워할 거야. 맞는 거 같아. 아니. 야. 너 지금 준기 살짝 깔끔하게 잘 넣은 거 같아. 바지 예쁘다. 예? 설명이요? 어. 여기가 50도, 70도니까는 대충 30도일 거고. 저 남중국어인가? 쌤 이게 뭐예요? 그걸 써 만들었는데. 그럼 해봐. 잘하네. 그냥 해. 일단 질러. 아좀 아! 진짜. 이게 미도예요. 이게 미도니까 30이고 50 마이너스 적경 알파 저기. 이게 준기 일단 질러. 남중국어 40이니까 중기 동짓날? 너무 설레. 이게 뭐예요? 저기. 저기는 마이너스 20. 오, 야, 좋아. 맞다. 느낌 좋아. 무조건 맞다. 준기 찢어버려. 느낌 좋아. 그 정도도 아니죠. 동짓날이다. 동짓날? 아니 마이너스 20 아닌가? 기다려봐. 어떻게 됐지? 아니 이거였나? 중기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동짓날이니까 태양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오
좋아. 수도 18시니까. 그치, 오, 18시. 짱짱짱.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근데 이 친구 별인데? 아 괜찮아. 그냥 해. 반짝반짝. 잠시만요.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답이 있을 거야. 난 중기를 믿어. 쌤 여기는 왜 적빙이 없어요? 그냥 해. 뭐라는 거야. 약점을 드러내지 마. 약점을 드러내지 마. 양쪽을 있잖아. 자, 일단 안돼 중기. 됐어요. 안 할래요. 야, 너 해봐. 쎄 델타. 네, 두 마이너스 번째 두 번째 주자. 마이너스 36. 두 번째 수도 있어. 두 번째 주자. 아니에요? 아니, 저거 70 야, 아니야? A별이 저기 값이 플러스 70 굉장히 높다 보니까 폴라리스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지지 않는 별이랬잖아. 저 안 줘. 안 줘요. 안지는 주극성이잖아. 주극성이 무슨 놈의 마이너스 점을 때리고 있어. 맞네. 누구야? 그래서 얘는 20도의 고도하고 40도의 고도 사이에서 이렇게 일주운동하죠. 네. 그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구? 폴라리스가 되겠고, 따라서 위도는 30도가 맞고요. 오케이 좋아. 폴라리스랑 몇 도 차이나? 10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 플러스 80도짜리죠. 플러스 80도짜리잖아. 아 이게 A별이잖아. A별 플러스 70도짜리가 폴라리스랑 20도 차이 나면서 일주운동했잖아. 이거는 연기되는 문제였어요. 진새끼. 빠가사 이씨 내가 뭐랬니? 야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 문제 냈댔잖아. 아 어쩐지 안 나오더라. 이 새끼 일부러 그러는데요. 어우 씨 내가 그래서 알파는 뭐예요? 하고 있잖아. 어우 씨. 아유 네 진짜 지평 좌표계를 보는데 수평적 비교했을 폴라리스 받고 그지? 정교에서 정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남중 라인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남중 라인 어떻게 쓰나? 폴라리스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 천정 지나고 청구의 적도 만났다가 남점 지나고 이후에 청구의 남까지 움직이는 이게 남중 라인이에요. 현재 폴라리스에 대해서 이 위쪽이 남중 라인이야. 안쪽은 뭐가 된다고? 북중 라인으로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 네. 언제 고도가 제일 높았습니까? 하면 저녁 6시에 고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저녁 6시에는 이 별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됐어? 네. 이 별이 남중 라인에 저녁 6시에 남중 라인에 걸려요. 또 십자선 그리죠? 18시 여기에 누가 있다? 태양. 태양이 있어요. 저녁 6시래. 우리나라 위치는 1번, 2번, 3번, 4번. 우리나라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3번. 1번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는 저녁 6시가 되겠고 이때 남중 라인은 0시 방이네요.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뭐라고? 내가 생 기지래요. 시끄러. 답이. 니들이 얼마나 전체 공부를 안 해놨으면 얘네는 개고생해라. 물리로 승부 보시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보여줘. 야, 니들 배우도 있고. 모르겠는데요. 배우니? 25점짜리 문제. 자, 또 다시 가자. 뭐 갖고? 13번이요. 전투 의지가 13분 싫어하는 거야. 나도 싫어해. 대령이가 싫어. 표정이 이러면? 세령이 싫어? 두 판의 경계를 했고 나이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해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판이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지? 네. 그래서 해령 쪽을 잘라가지고 1번, 2번 라인 잡았습니다. 해양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해령을 경계로 나이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변환 단층도 보이고 있네요.
3, 4번을 찍어볼까요? 3, 4번에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는 해령에 가깝죠? 나이가 어려요. 여기 해령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거리가 있네요. 이렇게 불연속한 것은 중간에 뭘 지났기 때문이다? 변환 단체를 지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변환 단체. 되겠냐? 네. 그렇다면 5, 6번 라인을 찍어볼까 합니다. 해령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나이가 많아지고요. 됐습니까? 해령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나이가 많아지는데 중간에 변환 단체를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불연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예.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해령이 있고 변환단층, 또 해령이 있고 변환단층, 이렇게 AB 라인을 잡았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의 나이는 어떻게 돼? 해에서 멀어지니까 나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중간에 변환단층 지난다는 것은 불연속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네. 그렇게 불연속한 게 4번이 되겠죠. 변환단층에서 해양지의 나이가 불연속한 거. 이해됐어? 됐냐? 어렵네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이 기본 패턴 갖고 쓴 거잖아. 됐어? 네. 정리해. 다른 질문? 20번이요.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20번 하진날 했습니다. 하진날 21시 밤 9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두 개의 십자선이 필요하겠지. 네. 첫 번째 십자선은 적경의 십자선입니다. 하진날이니까 6시 반에 태양을 박아놓고 됐나? 네.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근데 밤 9시였잖아요. 여기 있었으면 태양이 서쪽하는 시는 저녁 6시쯤 되겠고 이쪽에 놔두면 완전히 밤 12시가 되겠지. 네. 그래서 밤 9시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남중하겠습니다. 12시, 18시 사이에 남중 라인 쪽은 몇 쪽이다? 15시 라인이 남중 라인 쪽이다 하는 거라고요. 이래서 네. 또 다른 십자선은 북동남서는 지평좌표기가 되겠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받고 이게 우리나라 위도, 그 지방 위도가 얼마나 했습니까? 별로 뭐 그런 건 없죠, 그냥. 그래서 됐냐? 네. 정도에서 정서로 지는 이게 청도의 적도 하겠습니다. 근데 남중 라인이 몇 시 방 쪽에 있다고? 15시 방 쪽에 있다고요. 폴라리스에서 천정 지나고 청구의 적도 만나고 남점 지나서 청남까지 움직이는 이게 남중 라인인데 남중 라인이 15시 라인 쪽이에요. 다음 뻔하게 폴라리스 아래쪽에 있는 놈은 몇 시? 15시가 완전히 12시간 반 됐으니까 3시 라인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림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점 하나가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동심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는 폴라리스 바로 위에 있네요. 네. 몇 시 라인이라고? 15시 라인이라고. 그 아래쪽에 있으면 몇 시 라인 쪽이라고? 3시 라인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본 거죠. 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대부분 남점이라 했잖아. 그리고 C가 이렇게 있네요.
요거 역시 남점을 지나니까 남중간 쪽에 있습니다. C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A는 이쪽에 있네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A하고 C는 같은 남중 라인 15C 라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의 적용 차이는 없습니다. 이해됐나? 네. 됐나? 네. B가 어디 있냐니까 대략 이 정도의 B가 있습니다. 그지? 네. 됐어요? A를 이쪽에 올리고 B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적경은 B가 더 큽니까 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 했잖아. 이해했어? B는 약 6시간 있다가 남중 라인 쪽에 올 겁니다. 폴라리스 북극선 중심으로 반시 방향으로 일주 운동이 북쪽 안에 일어납니다. 그럼 B는 적경이 몇 시 라인이라고? 6시 더 많아요. 21시 라인이에요. 이래서 적경이 크니까 나중에 남중할 거라고. 이해됐나? 네. 15시에 났잖아, 그지? 누가 14시짜리야? 기억 니은 중에 14시짜리 누구야? 기억이 기억과 니은 중에 14시 라인은 누구예요? 니은. 예, 이게 14시죠. 적게 작은 놈이니까 먼저 남중했었죠. 네. 이해됐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잖아. 됐냐? 네. 누가 1시짜리예요? 1시 라인은 누구예요? 디귿은. 디귿은 좀 이따가 북쪽 갈 건데 아, 그런데 반대네. 이게 1시 라인이잖아. 이해됐어? 네. 이건 5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알겠나? 네. 기본적인 얘기잖아.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고. B는 6시간 있다가 남중할 놈이라고요. 6시 적경이 더 커요. 알겠어? 네. 됐나? 네. 저기는 당연히 폴러스 근처에 있는 놈이 저기가 높은 게지. 이해됐어? 네. 됐니? 네. 정리해라. 네. 응? 그렇지라고. 아유 저씨. IQ 차웠어요. 또 다른 질문. 9월 또 다른 질문. 9월 질문 다 없어? 네. 없어? 좋아. 6월에 질문하자. 6월로 넘어가요. 6월의 질문. 6월의 질문 뭐 있어? 오번이요. 6월의 5번. 그림 가나는 적조의 분포를 했습니다. 좀 색이 진한 게 적조라 했잖아. 적조 분포 면적은 A가 가가 더 넓지. 됐나? 그래서 적조 분포 면적은 가가 더 넓어서 했습니다. 해역 A에서는 플랑크톤 양이 했습니다. 적조를 일으킨 게 뭐 쌍필모 조류와 같은 그런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서 플랑크톤 양은 가 쪽이 더 많죠. 가에서는 해역 A가 적조 걸리고 있잖아. 이래서 됐냐? 해양의 부영양화는 적조를 억제한다. 부영양화 결과 적조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네. 너 뭐하냐? 무조건 악기 안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있다. 어? 내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있다. 공부하냐? 시계 틀어놓고 아, 내 수업이 지겨워가지고 아니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있었다. 손이 마법 보시겠다. 어? 솔직히 뭐하는 거죠? 열심히 듣고 있었다가 제가 졸려서 지금 2번 지구에서 탄소가 순환되는 과정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직권은 주로
탄산칼슘의 형태로 있죠. 네. 그 외 각종 화석 연료 같은 것들도 있어요. 기권에 있습니다. 생물권은 주로 유기물, 흔히 말하는 탄단지에 해당하는 거죠. 수권에서는 CO3-2-나 HCO3-1-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당연히 기권에서는 이산탄소의 형태로 주로 있게 되겠죠. 네. 기권에 있는 탄소가 생물권으로 유입되는 방향이 A예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합성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기권에서 탄소는 주로 이산탄소 형태로 존재한다. 뭐 괜찮죠? 네. 해수의 표층 수온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건 CO2 이산탄소의 용해 과정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B는 이산탄소가 용출되는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진다면 용출, 방출이 훨씬 더 잘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이 증가 또는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B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그렇게 되면 기권의 탄소량이 더 많아지면서 기권의 이산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온실효과가 더더더 심해지겠네요. 그럼 B가 더더더 많아지겠죠. 이해됐어? 네. 그렇게 해서 양성 피드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됐나? 네. 다른 질문? 빅페이지 6번 6번. 영희가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밝기 측정 장치에 있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같이 크기가 서로 다른 스티로폼 공 A, B가 회전시켰어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했는데요. A에 의한 밝기는 훨씬 컸죠? 이해됐습니까? 네. 반면 B에 의한 밝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래서 결국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랬어요? 네. 어디 있어? 2번이잖아. 외계 행성의 크기가 크다. 반지름이 크다. 중심의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간단한 거였네요. 간단한 거지? 근데 왜 3점이나 돼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 다른 거? 9번이 어? 9번이요. 9번.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 편차를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돼? 뜨거운 물이 잘 안 가다 보니까 동태평양 쪽은 수온이 올라가죠. 라니아 때는 어때요? 동태평양 뜨거운 물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수온이 많이 내려가는 걸 봅니다. 즉 우리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수온 편차를 봤는데 A가 수온이 높아진 역사죠. 이해됐습니까? 네. 반면 B는 수온이 낮은 상황입니다. A가 수온이 높은 엘니뇨, B가 수온이 낮은 라니아 되겠습니다. 이건 동태평양인데요. 서태평양은 또 이와 반대의 편차를 봐야 되겠지. 되겠나? 네. 그러면 A의 동태평양 적도 해역은 됐습니다. 엘니뇨가 걸리면 하는 거잖아요. 무역포기 세기가 약해진 게죠. 물이 잘 안 가니까 수위가 그대로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평균 수온이 높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나타낸 수증이 두껍습니다. 네. 이해됐어? 네. 깜빡하게 B는 무역풍이 훨씬 더 강해졌겠죠. 해수면 많이 낮아졌겠습니다. 됐어? 됐나? 그리고 나타낸 수증이 별로죠. 이해됐어? 네. 엘리뇨 아니냐? 지겹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다른 질문 14번. 14번. 네.
다음은 국가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중1 연평균 강수량과 은혜의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세계 평균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과의 수자원 총량은 연평균 강수량 면적을 곱하면 된다. 강수 곱하기 면적이 면적이 작아가지고 수자원 총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수자원 총량에서 손실량을 빼버리면 수자원 총량에서 빼기 손실량을 하면 이용 가능한 양이 나오겠고 그것을 국민 숫자로 그다음에 1인당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은 한국은 세계보다 좀 많죠? 네. 이제 그래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되겠나? 네. 연평균 강수량에 대한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 색깔 연한 부분에 대한 색깔 진한 부분의 비율 한국이 가장 맞나요? 적죠? 한중 중에서는 적죠? 네. 이해됐어? 네. 바다로 유실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이게 손실되는 게 유실되는 거잖아?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지? 수자원 이용 가능한 양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되겠나? 네. 됐냐? 또 다른 질문? 18번이요. 십팔 번 그림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27일 간격으로 관측한 태양과 달의 위치를 족조 좌표계로 수없이 나열했대요. 왔습니다. 가는 태양이 몇 시방에 있어? 12시 라인에 태양이 있었지. 이랬나? 네. 12시 라인에 태양이 있었어. 이날은 추운 날이잖아. 이해됐어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경이 12시에서 S 프라임 13시 방향, 13시, 14시 방향 쪽으로 움직였지. 네. 가 이후에 시간 흐름에 나아가 되는 거지. 네. 적경은 항상 뭐 해야 돼? 증가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태양의 적경은 항상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12시, 나는 대략 14시 근처에 있습니다. 됐냐? 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나중에 한 거죠. 태양이 지평선에 떠 있는 시간이 어떻습니다. 마이너스 극적이가 되면 나는 떠 있는 시간이 짧죠. 짧죠. 되겠습니까? 네. 저기가 마이너스 떠지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어요. 됐습니까? 이 27일은 1항상월에 해당합니다. 달의 위상에 같은 1상마월이 되겠다면 29.5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됐어? 네. 지금 가에서는 적경 차이가 대략 6시 정도 적경 차이가 됐지만 이후에는 적경 차이가 한 8시 정도 됐죠. 네. 그 말은 태양과 이각이 달라졌어요. 달의 위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없죠. 이해됐습니까? 네. 됐냐? 네. 딴 거? 15분. 어? 15분. 10? 몇 번? 19번? 19번. 토양 입자 크기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굵은 모래를 100ml 시료관에 놔뒀습니다. 네. 시료관에 100ml의 모래를 채웠답니다. 농도가 100ppm짜리 납수형이 있었습니다. 납수형이 있었습니다. 코를 열어 납수형이 200ml가 줄어들게 하고 코를 잠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출된 걸 봤네요. 유출의 양은 굵은 모래를 하니까요. 유출된 몇 마래? 114래. 아니 분명히 이거 200ml 넣었는데 유출이 114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86면 누가 가지고 있겠어? 굵은 모래가 가지고 있겠죠. 이건 굵은 모래의 공급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유출된 것의 나무 농도는 25 ppm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됐어? 네. 그 모자란 만큼 얘네들이가 흡수했겠죠. 됐어? 네. 가는 모래를 해봤습니다. 가는 모래 유출량은 얼마입니까? 108이죠. 공급이 얼마 있다고? 92가 공급이죠. 네. 납이 17밖에 안 남아있어. 그 말은 이 가는 모래 쪽은 납을 많이 흡수해버렸겠죠.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가는 모래 쪽이 납을 많이 흡수해버렸다. 기억, 공구의 전체 부피는 가는 모래가 굵은 모래보다 크죠. 커요. 시료관에 잔류하는 납의 양은 했습니다. 가는 모래는 납을 많이 흡수해버렸어요. 동물의 완. 이해됐어? 그래서 가는 모래가 더 많다. 괜찮지? 네. 됐나? 네. 유출되는 걸 보니까 납이 별로 없잖아. 네. 그 말은 가는 모래가 많이 납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납으로 오염된 폐수가 토양에 유입되어 납이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간다. 가는 모래가 돼 있으면 자기가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퍼지지 않아요. 않게 하지. 이해됐어? 네. 넓은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 틀렸네. 가는 모래가 더 크다? 아니죠. 네. 그러면 이게 가는 모래가 아니라 진흙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진흙이 되면 흡수량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해버리겠지. 네. 이래서 진흙이 되면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을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깨끗한 물로 흘러가겠지 바깥으로. 근데 그 토양은 납으로 많이 오염됐겠고, 만약 진흙과 같은 이런데 조개들이 살고 그 조개들은 결국엔 죽어요. 납을 많이 흡수했겠고, 그걸 우리가 퍼먹으면 맛있어. 납 중독, 수은 중독, 뭐 가령 중독 같은 이런 중금속 중독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은에 대해서는 미나마타 병이, 일본의 미나마타 현에 수은이 함량이 높은 그런 조개를 많이 먹어가면서 사람의 피부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카드뮴은 이따이 병을 많이 쓰는데, 아 맞아. 카드뮴이 일본에서 칼슘과, 그래서 정신- 뼈에 정신- 칼슘 대신에 카드뮴이 들어가면서 뼈가 쑤시고 아픈, 그래서 아프다 하는 이런 병이에요. 밑단이가 아프다는 뜻이야. 수은을 원수교 H를 안 쓰고 한글로 수은을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카드뮴은 역시 원수교 CD 안 적고 한글로 세 글자 적었습니다. 두 글자, 둘, 세 글자, 세. 이다이. 정리해라. 오. 알았다. 저거 뭐인데? 미나미타? 미나마타.